6분 정도 남았습니다. 3시 24분 됐습니다. 그러면 동시효과 구간 보시죠. 큰 출렁거림이 오늘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동시효과 구간에 큰 차이 없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 마칠 것 같아요. 고점 부근에 종가 예상됩니다. 기분 좋게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장은 이 6분이 다소 길게 느껴질 것 같네요. 코스닥이 저점을 더 낮춥니다. 코스피 지수는 근근히 좀 버티는 모습인데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이쪽은 전거래일 대비로는 0.33% 플러스권, 그래서 2,556.3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장중에 변동폭이 약 30포인트 정도 됐었고 이 고점과 저점, 그 중간 정도 수준에서 거래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플러스권이어서 일단은 4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코스피 쪽에서는 이어지며 2,500선 위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모습으로 오늘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문제는 코스닥이죠.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가파른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던 코스닥. 확실히 2차 전지 쪽에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지수가 받는 타격도 큽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로 1% 넘게 낙폭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9.87포인트 보이고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9포인트 정도 하락한 수준으로 저점을 더욱더 낮추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오전장이었죠. 900선 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900선에 대한 저항이 확실히 좀 크게 작용하면서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긴 음봉을 만들어내고요. 동시효과 구간대에 더 밀려 내려가면서 오늘은 결국엔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900선 부근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왜 이렇게 약할까? 여기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 에코프로 그룹이 꺾였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일지, 그리고 아니면 뭐 그동안 못 잡으셨던 분들께 기회가 되는 시세일지는 내일장에서 대답을 해주겠죠. 이번 주 후반장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에코프로 BM이 6% 정도 하락입니다. 27만 5천 원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단기에 700% 올랐죠. 10만 원권에서 70만 원 선까지 왔는데 오늘 비교적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납니다. 16% 하락하면서 64만 원권 종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실적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다가 오늘 장에서 확실히 좀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지금 2차전지 쪽에서 다소 노이즈성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엔캠이 있는데요. 이 전해에 관련된 업체죠. 최대 주주가 블록딜을 했답니다.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럴 때 나오는 최대 주주의 블록딜 소식은 악재가 아닐 수 없는데요.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주 최대 주주도 팔고 증권사에서도 비싸다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확실히 그런가 싶은 투자자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익을 많이 내셨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파르게 꺾여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르기는 했었는데 나머지 2차전지주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군들도 된서리는 함께 맞고 있습니다. LNF가 그런데요. LNF 7%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30만 원권 이탈 나오고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가 10%나 하락이네요. 대주전자재료도 비슷하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첨보, SK이노베이션, SKC, LG화학 등의 종목군들이 대체로는 5% 안팎의 큰 하락세, 2차전지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에는 온갖 스포트라이트가 좀 쏠려 있어서요. 다른 쪽으로 맥이 이동하면서 반사익을 보는 그런 섹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이 거래소에서는 없고 코스닥에서 총 지금 8종목이 있네요. 현재 지수가 1% 정도 하락하는 것 대비로 상한가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현재 코스닥 쪽인데 종목별로 보자면 T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들도 전체적으로 어두운데요. 이 종목은 SK온의 협력 로봇 업체다. 유일한 협력 로봇 업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레포트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들어가며 다른 로봇주들과는 좀 대비되는 시세를 만들어냈었고요. 리튬주들도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후발주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이화전기가 EID의 3자 배정 유중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있는데요. 이 EID하고 현재 이화전기가 같이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이유인즉슨 EID가 이 리튬 관련된 사업을 좀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소식에 이 두 종목이 오늘장 나란히 오르는데요. 이화전기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KPM테크는 관계사가 이 파우치, 2차전지 파우치 관련돼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국제과제 선정됐다. 뉴스 나오고 나서 연일 오름세 나타내는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시세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너무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엠폭스라고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이름은 원숭이 두창입니다.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좀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다시금 시세가 나타나는데 미코바이오메드 결국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릅니다. 얼마 전에도 이 종목이 슬쩍 들어 올렸다가 종가상으로는 플러스를 유지를 못해줬는데 오늘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치고요. 그 밖에도 중국 지역에서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외신 보도 나왔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로 그 투자 규모가 1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건설 중장비 업체 쪽 흐름 좋았는데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18% 다소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건설, 기계, 중장비 쪽으로 매기 들어가는 모습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쪽으로도 매기가 들어갔는데요. 원전주들 4월 12일 수요일 국내 증시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은 그동안과 상당히 색깔이 달라진 시장 분위기에 다소 혼란은 없으셨을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오늘장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신호 많이 바뀐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이 놓치신 부분은 없는지 저희와 함께 훑어보시죠. 주변국 증시 대비로 우리 증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다소 혼조 양상, 코스닥이 유난히 좀 안 좋았던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이었는데요. 패턴이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먼저 마감된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어제는 워런 버핏 효과로 인해서 강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었죠. 상사주 위주로의 플러스권 움직임이었는데 오늘도 일본 증시는 올랐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0.57% 상승으로 28,000엔선 회복이 됐습니다. 28,082엔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일본 증시는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한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0.3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종합 오늘 장중 내내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은 0.5% 미만으로 제한된 모습이고요. 심천 쪽은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 현재는 오르기는 하는데 0.01%의 제한된 상승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오늘 크게 오른 쪽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환율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전거래일 대비로 오름세 한 3원 정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 그럼 중반이 됐네요. 오늘 3원 50전에 상승 움직임 나타내면서 1,325원 70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야간 선물 쪽도 볼게요. 오늘 밤 미증시 아마 많이들 보실 겁니다. CPI 발표될 예정이어가지고요. 미국 증시는 정규 거래에서도 혼조 양상이었는데 지금 야간 선물 쪽에서도 혼조세 크게 방향은 잡히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최근짝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는 다소 잠잠했던 그리고 아쉬움이 남기도 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질주 본능을 보이던 2차 전지 쪽에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자, 그럼 지금부터 수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나흘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뚜렷한 상승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 그래도 2,500 중반대 흐름을 계속 유지해주는 흐름이었는데요. 전장 대비 0.1%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종가 2,550.6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보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오전장이 조금은 거칠었습니다. 2,561포인트 고점이 10시 구간에 나와줬고요. 그리고 1시간 만에 2,536포인트로 장중 저점까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뒤로 다시 살짝 올라와서 2,550포인트의 이 근방에서 움직임이 연출이 됐는데요. 종가는 2,550에 정확히 끝이 났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이 나흘째 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의 변동폭 자체는 뚜렷하지는 않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2,12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이런 가운데서 기관은 1,400억 원가량 더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920억 원 순매도가 연출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 업종이 확실히 좀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중국 인프라 투자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건설기계 들어올렸죠. 이쪽 기계 섹터가 3.94% 업종지수 모처럼 크게 올렸습니다. 거의 4% 가까이 올리면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도 3.6% 아주 뚜렷하게 강했죠. 이쪽에서는 SD바이오 센서도 강했지만 미래산업이 특히 급등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까지도 나와줬습니다. 업종지수 자체를 좀 올려버렸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운송장비가 2.6% 올랐습니다. 역시나 어제와 오늘 단연 돋보이는 모습인데 이 자동차의 뚜렷한 강세가 이쪽 업종지수 자체를 크게 올려줬습니다. 시장에서 자동차의 강세가 지배적이었죠. 그래서 2.6% 올렸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가 2.02%, 철강금속이 1.7% 상승 마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최근 웃었던 2차전지와 반도체, 오늘 이쪽이 오히려 가장 안 좋았습니다. 차익 실현이 뚜렷하게 좀 나오는 흐름이었죠. 자, 그래서 화학업종이 2.68% 밀렸고요. 비금속 광물이 1.37% 내려갔습니다. 이쪽이 빠진 건 바로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의 차익 실현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리고 또 전기전자도 0.6% 내려갔죠. 여기 속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 이 반도체까지도 빠지니까 이 업종지수 자체도 좀 흔들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섬유의복이 0.3% 내렸고요. 제조가 0.2%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장 주인공은 자동차였습니다. 현대차 쪽에서 8년간 전기차에 2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고서 이틀째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상승 탄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실까요? 현대차 전장 대비 3% 넘게 올렸죠. 종가로는 19만 8,2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사실 뭐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까지 나란히 강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도 상승 마감됐지만 기아도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현대모비스까지도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상승 탄력은 사실 현대차나 기아보다도 더 강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거의 전장 대비 5% 가까이 올렸죠. 4.98% 올리면서 23만 2천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부진했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셀트리온 호실적 전망,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연출되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죠. 시총 순위도 높여갔습니다. 셀트리온이 4.68% 전장 대비 올리면서 17만 8,800원까지 기록이 됐고요. 포스코 퓨처엠과 이렇게 순서를 뒤바꾸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오늘 좀 부진했던 게 그동안 빛났던 반도체와 2차전지였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반도체부터 먼저 보시죠. 간밤에 미국 반도체주 하락에 우리 반도체주들도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일단 상승 마감이 됐죠. 0.15% 이쪽은 소폭이지만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장 대비 1.6% 내려갔습니다. 9만 300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요. 자, 그리고 2차전지는 뭐 셀업체들부터 확실히 좀 밀렸죠. LG에너지솔루션이 3.28% 내렸습니다. 59만 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LG화학이 3.85% 하락하는 모습, 어제장의 급등세를 뒤로 하고 오늘은 뚜렷하게 내려갔고요. 삼성 SDI도 오늘장 0.39% 내려갔습니다. 낙폭은 좀 제한적인 수준, 76만 4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좀 보시죠. 포스코홀딩스는 상대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강세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일본 혼다와 전기차 동맹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쪽도 윗꼬리를 좀 달면서 장주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 나타났습니다. 종가는 2.39% 올렸고요. 40만 6,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오늘 내려갔죠. 2% 내려가면서 30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장 주요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지만 자동차였습니다. 현대차 쪽에 8년간 24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 특히 부품주들은 뭐 모조리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코스피의 자동차 부품주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현대차 그룹 측 현대 모비스부터 위아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까지 다 강세였고요. 이 밖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들이죠. 한우 시스템 4.5% 그리고 HL 만도가 2.9% 올리면서 5만 원대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 밖에 상신 브레이크 이쪽 뭐 굉장히 강했죠. 13%를 끌어올리면서 3,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임팩이나 DIC도 10% 안팎의 특히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S&T 모티브 같은 종목도 오늘장 8% 넘게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나 오늘 코스닥의 종목들 보시면 상승 탄력이 코스닥 쪽에서는 더 강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요. 일단 가장 눈에 띄었던 게 KB 오토시스죠. 이쪽 29% 그러니까 상한가까지 찍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KB 오토시스 6,820원에 오늘 종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성 하이텍이 그리고 성호 하이텍 같은 두 종목 모두 다 20%께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에코플라스틱이 어제 이어서 오늘장도 굉장히 눈부신 상승 보여줬죠. 13% 올리면서 거의 7,000원 부근까지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또 모트렉스도 14% 올리면서 21,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 중 하나만 더 보시면요. 오늘 건설 중장비 쪽도 강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중국에서 인프라에 2,339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건설 중장비 섹터 이 관련 업종 종목들이 모조리 급등세를 보이던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렇게 묵직한 종목이 무려 19% 가까이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종가는 8,950원 거의 9,000원 근방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현대건설기계가 8.6% 올랐고요. 두산밥켓 7.8%, DY파워까지 7% 넘게 올리면서 11,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대창단조가 12%대 오르면서 7,000원 위로 올라섰고요. 진성TEC 9.2%에 올리면서 11,45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나흘 만에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다소 좀 아쉬움이 남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장 대비 0.93%가 밀렸습니다. 1% 가까이 내려가면서 포인트로는 8포인트 빠졌고요. 종가는 890.62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죠. 오늘 하루 이 코스닥은 정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장 초반에 잘 버텨주면서 900을 가주나 싶다가 10시 구간에 훅 빠지면서 890 밑으로 다시 좀 내려왔고요. 그리고 다시 끌어올리면서 12시 구간에 모처럼 900포인트까지 이렇게 장중 고점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장중 저점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오늘 장 종가는 89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좀 더 많았는데 오늘 하락의 주요 원인은 바로 기관의 매도세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은 660억 원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1,1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연출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도 사들이는 모습이었죠. 1,100억 원 이상 개인 쪽에서는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죠. 2차 전지의 약세, 차익 실현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왔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부터 보시면 증권가에서 첫 매도 리포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리면서 오늘장 차익 실현 아주 강하게 나왔죠. 에코프로에서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에코프로가 무려 16% 빠지면서 64만 원에 오늘장 종가 나왔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도 6%가 넘게 내렸습니다. 27만 6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그리고 덩달아서 다른 2차전지 대표 종목들도 함께 빠졌죠. LNF가 7% 넘게 내렸습니다. 29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전해질 종목인 첨보까지도 덩달아 약세였습니다. 첨보도 오늘장에서는 전장 대비 6% 넘게 내려가면서 26만 4천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와중에 두각을 드러냈던 건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주들, 특히나 셀트리온 형제들이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에는 호실적 전망으로 2차 전지의 빈자리를 좀 메우게 되는 흐름이 나타났죠. 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보겠습니다. 위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전장 대비 무려 12%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75,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시총순위도 LNF를 제치고 3위 자리까지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도 보시면 이쪽도 굉장히 강했죠. 7% 넘게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7.45% 오르면서 95,2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HLB까지도 3.45%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알테오젠까지도 오늘장 강세였습니다. 2% 오르면서 52,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 오늘장의 경우에는 케어젠이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면서 시총순위 위로 올려왔습니다. 8% 넘게 올렸고요. 22만 7,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차익 실현, 시총 상위에서는 워낙 눈에 띄었습니다만 아직도 질주하는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몇몇 종목들 묶어봤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로 T-로보틱스입니다. 로봇이 아니라 2차 전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SK온과 2차 전지 자동화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하게 된 거죠. T-로보틱스 마지막까지도 그 상한가에서 풀리지 않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12,57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SK온과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은 SM코어 쪽에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SM코어가 18%대 급등세 보이면서 8,000원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확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요새 EID 알고 계시죠? EID가 포함되어 있는 이화전기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이화전기가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EID도 오늘장 20% 가까이 올렸습니다. 이 밖에 이트론도 6.8%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또 급부상하고 있는 KPM테크, 이 자회사 관련된 종목이 2차 전지 파우치 필름 쪽으로 부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상한가 찍더니 오늘도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종가 보실까요? KPM테크가 오늘장 종가도 역시 상한가에서 거래 마쳤죠. 929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이런 뚜렷한 강세 나타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어제 함께 언급해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오늘장 강세를 보이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장도 10% 가까이 올리면서 12,200원에 거래 마쳤고, 그리고 이 밖에 또 하나 리튬 관련주로 얼마 전 강세가 나왔던 경동인베스트가 잠시 쉬어가나 싶다가 또 갔습니다. 경동인베스트 오늘장 8.5%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이 밖에 다이나믹 디자인도 여전히 좀 강했습니다. 10% 넘게 들어 올렸는데 다만 윗꼬리가 좀 강하게 길게 달렸다는 점도 함께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오늘 모처럼 원전주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한전과 정부가 함께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죠.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히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대한전선이 크게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전선이 오늘장 7% 넘게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장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4% 넘게 올렸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원전주 중에서는 최근 장에서는 가장 강했던 G2파워, 오늘장 장중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가 윗골에 좀 달았습니다. 그래도 종가상으로 5% 가까이 올리면서 13,45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이 밖에 BHI나 일진파워 같은 종목도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